값은, 자 그러면 일단 범위로 주어진 상태에서 범위를 물어보지 않고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지 않고 정확한 값을 콕 집어 물어봤거든요. 자, 수학 문제에서 부등식을 범위로 주면 답도 부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부등식으로 범위를 주면은, 조건을 주면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혹은 만족하는 최대 정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부등식을 줘놓고 결과는 값을, 한 가지 값을 정확하게 딱 물어봤어요. 정수 조건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요, 대부분 뭔가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기결이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쪽 부등식과 이쪽 부등식을 두 번 얘기해 줘야 되겠죠. 해서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부등식, 자 얘를요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게 기분 참 좋거든요. 그래서 x제곱부터 우변으로 넘겨주면 x의 제곱 3x가 넘어가면 플러스 m-3의 x 플러스 n-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조건이죠. 자, 공부 좀 해봤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공식을 기계처럼 외웠다라면 우리가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커야 하고 2차 부등식이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기계처럼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최고차의 개수는 이미 양이니까, 얘는 이미 양수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복습하고 가자고요. 자, 이게 왜 성립하는 거죠? 선생님이 1부에서 21번 문제를 풀면서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 1학년 수학 원 과정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이거 뭐예요? 2차 함수고요. 0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2차 방정식이고요. 여기서 0보다 크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은 이건 2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요 그래프로 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하면은 이 2차 함수의 x절편은 함수에서 y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0을 넣었을 때 x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y에다가 0을 넣어버렸을 때 x값을 구한다는 건 방정식의 뭐랑 같아요? 해랑 같죠. 그러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뭐가? x절편이 방정식에서 똑같은 식으로 하는 방정식의 뭐와 같아요? 근과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복잡한 함수들이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같은 개념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 x절편이 방정식의 근과 같고, 그래서 근을 찾고 싶으면 x절편을 찾아줘도 되고, x절편을 찾으면 찾고 싶으면 근을 찾아줘도 되고, 그럼 얘가 부등식과 연계가 되면 여기에 근을 내가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예요? 함수값이에요. y. 그럼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함수값이 y가 0보다 크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의 해거든요. 그럼 함수값이 y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와 여기니까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요. 그럼 그걸 만족한 x의 범위가 어때요? 알파보다 작은 쪽과 베타보다 큰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그래프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로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뭐예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내가 이 좌변을 fx라고 하는 함수라고 한다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거나 혹은 x축에 접해줘야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크기만 해도 크거나 같다는 만족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접하려면은 x축과 접하거나 x축과 안 만나거나죠. 그러면 x축과
안 만나거나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절편이 하나 있거나 없다는 얘기고, 절편이 하나 있거나 없다는 얘기는 근이 하나 있거나 없다는 얘기고, 근이 하나 있거나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오는 거예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를 함수값으로 이해하고, 함수값이 항상 위쪽에 혹은 접하게 된다는 얘기는 절편이 없거나 하나 있거나 절편이 없거나 하니까 근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너무 중요해서 흥분했네요. 캄다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 2차식의 판별식은요. m-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해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그럼 얘 전개해 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빼기 플러스 8 해서 플러스 17 빼기 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n은 넘어가서 이런 부등식을 하나 쓸게요. 이걸 만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부등식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부등식도 x제곱을 양수가 되게 mx 플러스 n을 우변으로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다가 mx 플러스 n을 넘겨주면 x제곱 빼기에 n 플러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별식이 어때야 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럼 얘를요. b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요. 전개해 주시면은 m제곱 플러스 2m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4n을 범위를 우리가 아까 저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4n만 남기고 넘겨주면 4n이 m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확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줬더니 뭐가 나오느냐? 자, 넓은 데다가 계산할게요. 자,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이 4n보다 작거나 같은데 4n은 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m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얘 슬쩍 이렇게 가려도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은 좌변으로 넘겨서 자 2m제곱 마이너스 6m인데 마이너스 2m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m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로 나눠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m-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m-1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얘기했던 내용 그거죠. 그래서 m-1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m은 마이너스 1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0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m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찾았네요. 그럼 m 값을 찾았고 n 값을 찾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에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m에다가 1을 넣어주면 1 빼기 6 더하기 17 해주시면 18 빼기 6이니까 12보다 크거나 같고 4n이 여기는 뭐가 나와요? 1 넣어주면은 12. 어라? n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네. 우리의 n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와서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따라서 답은 얼마? 10이 나온다라고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요. 됐나요? 해서 우리가 m값과 n값을 찾는 문제 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됐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는 안 좋다. 왜? 이게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는 개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자, 사실 21번 문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은 디테일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말 건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6월 모의고사를 보는 시점에서 아직 안 배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안 배운 부등식의 영역, 그래프의 그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은, 자, 부등식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은 부등식의 영역 단원을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부등식의 영역 단원을 공부 안 했다라면은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놨다가 그런 거 있었지 했다가 부등식의 영역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냐면은 여기서의 세 개의 함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 개의 함수를 내가 얘를 fx라고 부르고요, 얘를 gx라고 부르고요, 얘를 hx라고 부른다면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좌표 평면상에 대충 그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f가 있으면, 좌표 평면상에 f가 이렇게 있으면, g도 이렇게 있으면 hx는 이 두 그래프의 사이에 온다라는 조건이에요. 이 두 그래프의 사이에 와야 된다는 조건이라고요. 얘가 f의 그래프고 얘가 g의 그래프고 얘가 h 그래프면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요? 부등식의 영역을 이해하셨다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안 했다라면은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끄고 기억했다가 다음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은 y절편이 이고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그려지고요. gx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럼 그래프가 얘는 최고차항에서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서 만났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나와요. 그럼 x가 1밖에 없거든요. 즉 1이라는 점에서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접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그런데 직선이 두 그래프의 사이에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도 되는 거죠.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이 직선의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1이라는 접점을 같이 지나면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요 이차함수와 혹은 요 이차함수와 이 1차함수가 1,0에서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 hx가 여기서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는 거니까 요 직선이 1,4를 지나서 h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온다? 4m 아니죠? 1을 집어넣었으니까 m 플러스 n이 4가 나온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고요. 두 번째 관계식은 얘가 접하니까 요 1차식과 요 2차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해서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킨 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 식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게 돼요. 그럼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m과 n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빠르고 간단하게만 얘기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디를 배우면 부등식의 영역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하고 끝까지 뭐 답은 안 내봤었는데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부등식의 영역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래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되게 더웠던 그 약간 초여름 같은 그날 그래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2강에서 끝내면 안 되죠? 3강에서 또 웃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강에서 만나요.